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수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부수의 명칭과 위치를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일부 부수를 찾아봤어요. 일단 부수란 부수에서 뜻이 나오기 때문에 부수를 알면 한자의 뜻을 유추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부수는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 오면 변, 오른쪽에 오면 방, 위에 오면 머리나 두라는 명칭이 붙고 아래에 오면 발이나 밑이라는 명칭이 붙고 위와 왼쪽에 위치할 땐 왼쪽과 아래에 이어져서 부수가 놓일 땐 받침, 사면이나 한쪽이 트인 경우 그럴 때는 몸, 그리고 부수 자체가 혼자서도 쓰일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재부수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명칭도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부수에서 나오는 의미를 한번 유추를 해봤었죠. 거의 요 뜻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뒷면에 있는 부수를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반만 할게요. 반만. 해 1부터 고기 6달월까지 해볼게요. 얘도 똑같이 부수가 갖는 뜻이랑 예시 한자 뜻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수의 의미 칸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예시 한자 뜻음을 쓰는 거예요. 예시 한자와 뜻과 음까지 써놔야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일 부수가 들어간 걸 찾아봐야 되겠죠. 해일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요. 당연히 태양과 관련된 뜻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해가 뜨고 지면 시간이 흐르죠. 그래서 시간이나 날짜라는 의미도 나오고요. 또는 해가 뜨면 밝잖아요. 그래서 밝기와 관련된 뜻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진짜로 그런가? 자, 그러면 그려서 한번 찾아볼게요. 해일을 그렸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날일이라고 뜨네요. 해일, 날일 똑같으니까. 그럼 밑에 찾아보면 부수라고 뜨네요. 그쵸? 그럼 부수에서 검색을 해봅시다. 이걸 누르면 되나? 부수 더보기를 누르면 자, 일단 해일은 재부수라서 해일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나 봅시다. 아침단자 보면요. 지평선 위에 해가 뜬 거죠. 그래서 아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단. 해랑 의미가 관련이 되네. 그쵸? 그리고 일은 조자도요. 밑에가 풀이에요. 십자가가. 그리고 위에 해가 떴죠. 풀 위에 해가 떴죠. 그러니까 바로 풀 위에 있으니까 땅 위에 있으니까 시간이 이르다. 이를 조자가 되는 거고요. 뭐 아침의 우, 열흘 순 다 시간, 해 이런 의미 나오죠. 햇물이 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나 시간과 관련된 의미가 나온다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 한자 사전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 거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원래 배웠던 한자 하나만 더 써보면 밝을명, 해와 달이죠. 그래서 여기선 밝기란 뜻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 한자 사전 이용해서 요 밑에 있는 이제 달월부터 고기 6달월까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하시고 지금부터 빈칸을 채워봅시다. 시작!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달월자 찾아볼 거예요. 달월이 부수로 쓰일 때는 거의 해랑 비슷해요. 그래서 당연히 달이란 뜻 나오겠고요. 달도 뜨고 지면 시간,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나 날짜 이런 의미도 나오고요. 달도 밝게 비춰둔 아이이기 때문에 밝기라는 이런 비슷한 뜻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달월자 찾아보면 선생님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금 검색하는 거 보여주지 않고 그냥 몇 가지 대표적인 거 한자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이 한자는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뭘까요? 아침 조자죠. 아침조. 아침조에 보면 여기에 달월이 보이죠? 달월이 보이죠? 그래서 달이 뜨고 지면 시간, 날짜가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아침이란 뜻이 나온 거고요. 또 이 외에 이 한자는 뭐냐면요. 밝을 랑자예요. 밝을 랑. 명랑하다 할 때 밝은 거죠. 그래서 밝기란 뜻 나왔고요. 또 하나만 더 찾아보면
이게 뭐냐면요. 기약할 기자예요. 기약한다라는 게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간, 우리 어떤 시간에 만나기로 기약해요. 그래서 얘는 시간이나 날짜랑 관련된 뜻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달월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나무목 들어가면 당연히 나무랑 관련 뜻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찾아보면 우리 배웠던 한자 써도 돼요. 요게 숲을 림이었죠. 나무 두 개가 모여서 숲, 나무라는 의미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배웠던 거 빽빽할 삶, 뭐 숲을 삶도 됐었고요. 빽빽할 삶. 이런 것도 다 나무랑 관련이 됐었고요. 또 나무 이름 중에 다 요게 들어가요. 요게 뭐냐면 오동나무 동자예요. 그래서 나무 이름에는 한자, 요 나무 목자가 당연히 다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돌석자는요, 당연히 돌과 관련된 뜻이 나올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뭐 찾아보면 돌석자에다가 적을 소자를 쓰면요, 얘가 뭐냐면 모래 사자예요. 돌인데 조그맣게 쪼개진 거죠. 그게 모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라는 의미 당연히 나오겠고, 또 얘는 뭐냐면 대포포자예요. 대포 옛날에 돌 큰 거 찾아다가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과 관련된 뜻 나오겠죠. 그래서 돌석 들어가면 돌과 관련된 뜻이 나온다. 외워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물숫자죠. 당연히 물과 관련된 뜻이 나오겠죠. 근데 물숫자를 왼쪽에 쓰면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고 했었고, 명칭은 뭐 삼수변 혹은 물수변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어쨌든 물과 관련된 뜻이 당연히 나오는데요. 물숫자의 왼쪽에 점 찍혔죠. 이게 뭐냐면 얼음 빙자예요. 물이 얼면 얼음이 되는 거니까 물과 관련이 되고요. 또 이건 뭐냐면 밑에 물수가 보이죠? 요거 샘천자예요. 샘물 할 때, 옹달샘 할 때. 그래서 물과 관련이 되고요. 또 삼수변으로 모양 바뀌어도 되죠. 이게 뭐냐면 기름유자. 기름도 액체잖아요. 물유죠. 그래서 또 우리 배웠던 거 큰바다 양 물이잖아요. 그래서 부수가 요 물 모양 그대로 쓰일 때도 있고요. 물숫자 이렇게 점점점으로 바뀌어서 쓰일 때도 있다. 그 다음에 불화 들어가면 당연히 불과 관련된 뜻이 나오겠죠. 또는 뭐 뜨겁다라든지 뭐 태우다라든지 뭐 이런 의미가 나오겠죠. 근데 밑에 쓰이면 이렇게 점 4개로 모양이 바뀌죠. 같은 한자다. 들어간 단어는 뭐가 있냐면요. 얘는 불화발로 쓰였네요. 얘는 타다 초자예요. 탈초. 타버린다. 불에 탄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재앙제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자예요. 불에 타서 다 재앙이 돼버렸다. 재가 돼버렸다. 그 제자예요. 이런 식으로. 또는 얘도 불화발로 쓰였죠? 없을 무예요.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불과 관련된 뜻, 태우다와 관련된 뜻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수록 봅시다. 구수록은 원래 이렇게 임금왕이 점 찍힌 건데요. 지금 얘는 임금왕 같죠? 왼쪽에 쓰일 때는 점이 빠지고 임금왕처럼 쓰여요. 그래서 왼쪽에 쓰일 때는 이런 식으로 쓰여요. 이거 구슬 주자거든요. 점이 빠졌죠? 왼쪽에 쓰일 땐 점이 빠진다. 그리고 왼쪽에 쓰일 때는 이렇게 점이 빠졌고 오른쪽에 쓰일 때는 그냥 점이 있어요. 이거는 쌍옥 각자예요. 옥이 2개니까 쌍옥이 되겠죠. 그래서 옥과 관련된 뜻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병지럼. 얘는 일단 병이라는 말이 들었죠. 병이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병. 얘는 당연히 구슬이고요. 또는 귀한 것. 또는 보석 이런 의미가 나오고요. 병지럼, 병이니까 병과 관련된 뜻. 그리고 병이 되면 아프죠. 이런 의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 들어간 단어는 병자가 있어요. 병났다 할 때 그 병이 한자였던 거죠. 요 바깥에가 병지럼이죠. 또 얘는 병질자예요. 그래서 질병이 되는 거죠. 질병은 아픈 거니까. 또 얘는 아플 통자예요. 병 들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병, 아프다라는 뜻이 나온다. 그 다음 이 눈목자는요. 이거 눈 모양 본 뜬 거였죠. 당연히 눈과 관련된 뜻 나올 거고요. 눈은
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다 이런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들어간 단어 찾아보면 이게 눈 안자예요. 안구, 안경할 때 여기 눈목자가 들어가서 눈이란 뜻이 나오고, 그리고 얘는 뭐냐면요, 위에 있는 게 망할 망자예요.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없다. 눈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눈이 멀었다. 맹자예요. 맹인할 때 눈이 멀었다. 이런 의미. 하나만 더 찾아보면 얘는 눈썹 미자거든요. 미간할 때 미.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가 눈이죠. 그리고 눈 위를 덮은 요거 눈썹이잖아요. 그래서 눈썹미. 눈과 관련된 뜻이 나와요. 자, 다음 구멍혈자 볼게요. 얘는 이게 간머리가 뭐예요? 지붕이죠. 그러니까 건물의 덮개예요. 덮개 속에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에요. 이 8발자가. 그래서 구멍 났다라는 뜻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멍이란 뜻이 있고요. 구멍은 판 거는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다. 이런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위에 쓰이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얘 간머리였죠. 간머리 안에 이렇게 해주면 구멍혈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어쨌든 얘 들어가는 한자 찾아보면 구멍혈자 위에다 써주고요. 밑에 개견자를 써줘요. 얘가 뭐냐면 갑자기 돌자예요. 구멍 속에서 갑자기 개가 빠르게 튀어나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구멍혈자에다가 장인공을 써주면요. 얘는 구멍공 혹은 하늘공, 구멍공이라고 쓸까? 구멍공. 허공할 때 그 공자예요. 비어있다. 또 구멍혈자에 우물정자를 쓰면요. 함정정자예요. 함정. 구멍 판 거잖아요. 사람들 빠지게. 그래서 구멍과 관련이 있는 뜻이 나오는 거고요. 벼화자는요. 나무목에서 여기 위에 이렇게 비스듬히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인 모습인데요. 그래서 벼 또는 곡식 이런 의미가 나와요. 벼는 곡식이니까. 그래서 들어간 단어 찾아보면요. 벼화자에다가 이걸 써주면 얘가 빼어날 숫자예요. 이거 약간 엄지 모양 같지 않아요? 이렇게 빼어나다. 근데 사실 엄지 모양을 본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곡식이 잘 익어서 빼어나다, 잘 익었다 이런 의미가 나오고요. 또 뭐 있냐면 얘는 뭐냐면 가을 추자예요. 가을이 되면 곡식을 추수하죠. 그 추수할 추자가 이 가을 추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적고, 그 다음에 대나무죽 밑에 있죠. 대나무죽을 쓰면 이렇게 그냥 쓰는 거고요. 위에 대죽머리로 모양을 바꾸면 좀 짧아져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한자를 쓰는 거죠. 당연히 대나무 특성과 관련된 뜻이 나올 거예요. 대나무의 특성은 잘 봐봐요. 일단 곧죠. 되게 올곧아요. 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마디가 있죠. 마디로 막혀 있죠. 그래서 마디. 그리고 곧다, 마디가 있다. 그리고 소간이 비어 있다. 그래서 이런 대나무의 특성과 관련된 뜻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얘가 뭐냐면 붓필자예요. 옛날에 붓대롱을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단단하고 쭉 뻗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곧은 대나무의 특성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마디절자예요. 한 구절, 두 구절, 한 마디, 두 마디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마디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4개 절 할 때도 이 마디절이거든요. 4개의 마디니까 한마디로 구분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사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실이에요, 실. 근데 실은 길고 가늘어서 엉키죠. 그래서 어떤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실을 감아놓은 모습이 바로 실사예요. 왼쪽에 오기 때문에 변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실의 특성과 관련된 뜻이 나와요. 실은 길고 가늘고, 그래서 실은 어떤 걸 묶기도 하죠. 묶다 이런 의미도 나와요. 가늘다 또는 뭐 길다. 길다는 아까 썼네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온다. 대나무 특징은 아까 길다, 곧다, 마디가 있다, 속이 비어 있다 이런 의미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사변 들어가는 단어는요. 실사에 요거 쓰면 짜다 조자예요. 이건 맛이 짜다가 아니라 어떤 거를
짠다, 배트를 뭐 옷을 짜다 할 때, 조직한다 할 때 그 조자예요. 실로 엮어서 짜는 거죠. 그래서 실의 특성과 관련된 뜻이 나오고요. 그리고 옷감, 실로 옷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옷감과 관련된 뜻도 나와요. 얘가 뭐냐면 자줏빛 할 때 자자예요. 자줏빛. 그래서 옛날에는 옷감에 물을 들일 때 옷감에다가 물을 들였기 때문에 실사 들어가서 옷감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귀자, 얘는 귀 모양 본뜬 거였죠. 당연히 귀라는 뜻 나오고 귀로 듣는 거니까 듣다라는 의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우리 배웠던 한자 중에서 귀자 들어가는 거 듣다, 문 있었죠. 귀로 듣는 거니까. 또 뭐 있냐면 형성자 할 때 성자거든요. 소리성, 밑에 귀자 보이죠? 소리는 귀로 듣는 거잖아요. 소리성. 밑에 귀자 보이죠? 안 보이는 한자는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하세요.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고기육인 건 알겠는데 왜 오른쪽에 이거 달월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 봤잖아요. 모양이 같죠?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해요? 한자의 뜻을 보고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찾아보면 사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달월을 그려볼게요. 자, 검색. 달월이라고 뜨죠? 검색을 눌러서 부수를 볼게요. 자, 부수 더보기 하면 자, 어떤 거는 부수에 여기 달월이라고 적혀 있고요. 어떤 거엔 육달월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 여긴 육달월이고요. 여긴 달월이죠. 그래서 모양은 같은데 뜻으로 구분을 해요. 얘는 말 그대로 진짜 달이니까 달월로 부수가 쓰인 거고요. 얘는 가슴이죠. 그래서 육달월 들어가면 신체, 고기육이잖아요. 그래서 몸이나 신체 일부분 이런 의미가 나와요. 또는 고기 이런 의미. 그래서 이 가슴억자는 육달월이 되겠죠. 가슴은 신체 부위잖아요. 가슴억. 이슬류 말고 이슬류는 육달월이고 아니 달월이고 갈비대륵도 신체 부위죠. 살가죽기 육달월이고 뭐 장조림구 육달월이고 뼈 사이에 살 근 육달월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체 간간 육달월이고 다 신체 일부분이라서 갈비대륵 그래서 육달월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 간간자 간도 신체 일부분이죠. 그래서 육달월이랑 달월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 한자의 뜻이 신체 일부분이면 육달월로 쓰인 거고요. 이렇게 시간이나 날짜 달 밝기면은 달월로 쓰인 거다라고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를 완성을 하면 되고요. 다 된 사람은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됩니다.